네, 레드캠프 오늘은 하태경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국회에 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소 35표 이상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올 거라고 본다. 이렇게 전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전망은 지금도 그대로 고수하십니까? 예, 그렇죠. 전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숫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근거는 원래 그 민주당 전당대회 작년에 할 때부터 이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일종의 제2 조국 수호처럼 제명수호로 가게 되고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총선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지 말라고 말리는 의원들도 꽤 있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제 뭐 의원들끼리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공천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상 의원들 내에서는 공공연한 이야기예요. 같이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따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됐습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계속 갈 거냐. 근데 사실 뭐 체포 동의안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했더만요. 법제 종합 세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남 FC랑 대장동 일부가 나온 거고 뭐 백현동 또 뭐 정자동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북 송금 대납 이제 적어도 한 3번 이상 이제 새로운 혐의로 체포 동의안이 나오는데 아마 보십시오. 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계속 늘어날 거고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가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최종적이라는 게 이번 27일 날 이번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또 영장을 그렇죠. 다시 쳤을 경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계속 치게 되면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가면 민주당 어렵거든요. 의원들이 서울에서도 쉽지 않다고 하는 게 지금 서울 출신 의원들 기류예요. 근데 그 이른바 언론 분류법에 따르면 비명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입에 올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도 문제가 있다는 말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표 던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제 당원들한테 강성 당원들한테 지키니까 나는 이제 부결의 표 안 던지고 다른 사람이 부결시켜줘서 날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택도 없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앞서 저희가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다 봤대요.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없다. 한마디로 남 얘기한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아주 혹평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래 인정 잘 안 하죠. 정치인들은.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유죄 탄핵 이후에 법원에서 이제 유죄 나올 때도 그 지지자들이 인정 안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이랑 비슷해요. 직접 받은 게 없다. 직접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미르 뭐 K스포츠 재단 그거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똑같은 삼자 뇌물 성남 FC처럼. 그러니까 이제 직접 받은 게 없다는 게 강성 지지자들을 그대로 묶어두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근데 법원에서는 아주 뇌물이죄이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장기형이 나오고 이러면서 우리 쪽이 굉장히 힘들었죠. 당이 실제로 분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랑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지지자들은 계속 직접 받은 돈 없다, 죄 없다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 불체포 특권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 박주민 의원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이 그 포기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기관의 어떤 부여된 권리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뭐 포기하고 말 성질의 문제가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제가 초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때 여야 의원들 거의 모두가 불체포 특권 없어져야 된다. 근데 이게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 바꾸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헌법이 아니더라도 법률로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많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자체를 폐지를 못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예외를 그러니까 법으로 명시하는 겁니까? 그게 많이 이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도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포된다는 게 바로 영장 치는 게 아니라 영장 심사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의원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은 자기가 직접 나갔잖아요. 회기 열지 마라 해가지고 나갔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의원들 전체로 다 이제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다 통과시켜 주는 걸로. 왜냐하면 이제 자꾸 이거를 막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체포동의안 예스 하면 자동 구속 되는 걸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영장이 채택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판사가 기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막게 되면 체포동의안 곧 영장 나가는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이 피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 불체포 특권이 그 도입된 가장 주된 이유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활동을 하는데 어떤 정치적 탄압이 그러니까 가해졌을 경우에 이게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불체포 특권이 도입이 됐다고 본다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사 독재를 주장을 하고 있고 정치 보복을 주장하고 있고 이 수사 자체가 정책 탄압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영장을 이제 통과시키는 거는 판사죠. 검사가 아니고. 그래서 그 판사가 지금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네. 판사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이런 재판 거래가 있었잖아요. 법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신뢰도가 지금 100%가 아니다. 이 점도 강조를 하던데. 모든 판사가 다 이상한 사람이면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 못했어요. 그 제3세계랑 한국의 차이가 이제 제3세계들 보면 민주화 시위 있고 경제는 그렇게 발전 안 하거든요.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뭐 피플 파워가 있고. 근데 한국은 왜 민주주의 경제선 같이 가느냐? 제일 큰 이유가 사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나마 공정하다. 그래서 돈 열심히 벌면 뺏기지 않을 수 있다. 남미 같은 경우에는 돈 열심히 벌더라도 정치권에 줄 잘 서거나 판사들 잘 보이면은 다른 사람 재산을 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 안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글로벌리 보면 물론 개개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굉장히 공정한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고. 이 관련해서 요 질문으로 좀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걸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로 좀 나왔는데 두 개의 해석이 좀 공존을 해요. 하나는 이른바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자리에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와서 어떤 전망을 한 바가 있냐면 당분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과표집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현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반사 이익도 있고 민주당이 워낙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청년들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 청년들이 전당대회 관심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2030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층 어느 정도 대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 중도층 표도 좀 오고 그래서 이 표들은 전대 끝나면 빠질 겁니다. 빠진다. 네,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당도 중도 청년 확장이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아마 총선하면 제3당 나올 겁니다. 아 그렇게 전망. 두 당 다 배기 싫다, 꼴배기 싫다. 아 이른바 그러면 이제 그 제1당은 이제 그 이른바 부동층이 제1당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노린 제3정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 당도 빠지고 민주당도 실망이고 그러니까 우리 당도 지금 이재명 없으면 안 되는 당.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제3정당은 국힘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가 연합하는 겁니까? 어떤 그림입니까? 그 그림은? 민주당이 좀 더 많을 겁니다. 35명? 민주당이 좀 더 많을 거고. 그럼 국민의힘은 몇 명으로 예상하세요? 이제 우리 당은 아직 지금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제 대표 체제가 지금 이제 경선 때 이야기하는 그대로만 하시면 그대로만 하시면은 뭐 별 이탈 표가 없을 텐데 엊그젠가 제가 놀란 게 이제 김기현 대표 그 말 했잖아요. 유승민 전 대표까지 함께 할 거다. 선거 때가 되면 그러면 뭐 그대로 다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야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넘어가니까 걸로 좀 가죠. 예. 일단 저는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리 경선이고 경선 과정에서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제 표현도 격해진다는 걸 이해를 하더라도 예. 뭐 연탄가스 바퀴벌레 이야기까지 지금 나온 판 아닙니까? 예. 심리적 거의 분당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자제할 필요는 있죠.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또 좀 뭐 경선 때 과열은 대체로 이해를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통상 그렇게 네. 하는데 그 수준을 좀 넘어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경선 끝나고 빨리 풀어야 돼요. 풀 수가 있을까요, 근데? 아, 정치인들끼리는 가능합니다. 아, 가능한데 이제 그걸 안 풀고 누적이 되다 보면 이제 계속 쌓여서 음. 이제 감정적인 이제 뭐 장벽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무튼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거든요. 이제 속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우러나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끝나고 바로바로 풀어야 되고 특히 이제 젊은 지금 그 진영 쪽에서도 센 이야기가 나오고 또 황교안 후보 쪽에서도 아주 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좀 이제 지지율이 좀 이제 치고 올라가는 쪽에서 이제 강한 발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사후에 잘 수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푸는 건 좋은데 근데 지금 그 경선에서 이제 최대 이슈는 공천 문제던데. 예.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러니까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지금 공천이라고는 큰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거꾸로? 원래 공천 때는 시끄러워요. 네. 항상 시끄럽고 네. 지금 뭐 그 현역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 표를 받으려고 뭐 물갈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물갈이는 많았습니다. 많았고 아마 이번 총선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래요. 네. 의원님은 안전하세요? 아 저도 지금 선거 3번 나왔잖아요. 네. 안전하게 공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특히 이제 초선 되고 재선 3선 때는 다들 공천 못 받는다 쟤. 오히려 이제 그 물갈이의 1차 대상이 이른바 텃밭이라고 한부터 이제 오히려 상징 효과 노려갖고 물갈이하고 막 이러지 않았나요? 공천 때? 아 맞아요. 그래서 PK, TK가 물갈이 제일 많고요. 네. 저도 그래서 항상 공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치를 해왔고 뭐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요? 누구도 안심을 못 합니다. 근데 아무튼 공천이라고 하는 게 지금 화약거잖아요. 지금 공인된 화약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확고하게 뿌리 내린 후보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구에. 예,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물갈이를 하게 되면 큰 이제 후유증이 생기고 이제 그러지 않은 그냥 당심에 의존해서 이제 당선이 된 분들은 사실 물갈이를 해도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잠깐 제3당 출연 가능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공천인가 결국 촉발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천 전에 민주당 간판으로 나가서 되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지지율로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각에서 뭐 검사 50명 이런 요원비어 거라고 보는데 공천 그러니까 받는 사람 중에 50명이 검사 출신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뭐 검사 정당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상당히 당내 분열이 심화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2주 전에 저희하고 할 때는 지금은 안철수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안철수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아니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사실 대통령실에 굉장히 항의를 좀 했어요. 이러면 큰일 난다. 왜 직접 연락하셨어요? 왜 전당대회를 대통령 중간 평가로 만들려고 그러냐? 뭐 이 대통령 민원 후보가 이기면 상관없지만 떨어지면은 대통령 레임덕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을 위험에 처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도 없잖아요. 네. 아무 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좀 이제 윤심이 김기현 후보한테 있다는 거 세상이 다 아는 거고. 그렇죠. 저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조용히 쓰니까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저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김기현 후보가 이제 큰 그 흐름을 잡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관심사는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마느냐. 아직 당원들이 다 알아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지방에 있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대통령이 김 후보 미는 건 다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를 졸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그런 이제 거부감이 좀 있어요. 반발심이 좀 있군요. 왜냐하면 요즘 당원들이 굉장히 정치적 각성 정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스로 뭘 선택하게 하지 않고 뭘 자꾸 내리먹이려고 하면 거부감이 크거든요. 그래요.
의원님 어떻게 보면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을 몇 대 몇으로 보세요? 저는 결선 투표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높다. 천하람 후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그러니까 제꼈다. 벌써 이렇게 주장하는 저는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안 아, 후보가 선명성이 좀 계속 떨어지는 행보를 걷는다면 네. 그 지지율이 올라가긴 힘들어요. 그리고 천 후보 효과가 뭐가 있냐면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투표율이 보통 한 50%입니다. 80만 중에 우리 당원 40만이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19만이 2030이에요. 오, 맞네. 예. 그러니까 이제 19만의 투표율을 높이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2030 그 득표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천하람이 결선에 갈 수도 있고 또 동시에 투표율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 예선전에서 50% 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전망은 이런 거더라고요. 만약에 결선 투표에 가는데 뭐 김기현 후보 간다고 치고 그 상대편이 안철수냐 천하람이냐에 따라서 결선 투표 결과가 달라지는 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올라간다면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천하람 후보가 결선 투표에 가면은 무조건 김기현 후보가 된다. 왜 그러냐면 이른바 반 이준석 정서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전망이 일반적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양측면이 다 있는데 이제 돌풍이 부는 거잖아요. 네. 천하람 돌풍이 이제 천하람 돌풍이 불기 때문에 그게 또 그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시너지 현상이 나타날 수 그리고 있다. 실제로 천하람 당 대표가 되면 저는 총선 압승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대거 나올 것이고 또 천하람 후보가 그 어르신들한테 큰 거부감이 없어요 아직은.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차이입니까? 혹시?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좀 부드럽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당 대표가 되면 저는 정말 민주당이 무서울 겁니다. 천하람 당 대표가 되면 무서울 거고 우리가 저는 총선에서 수도권에서도 압승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후보는 기존 보수에서도 거부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대다. 둘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로 지금 급부상한 게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잖아요.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그 뭐 소모적 공방을 하기보다는 선관위는 임시조직이니까 당에서 좀 조사를 해서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뭐 1,800배가 올랐어? 저는 가짜뉴스라고 보는데 1,800배. 그러니까 이게 뭐 야당의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울산 지역 사람들 저 바로 옆 지역구 친구들도 많고 해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근데 오르긴 올랐대요? 조금 올랐대요. 그러니까 공식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된다. 아니면 계속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좀 나눠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